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두 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시고 의견의 피력을 많이 하시면서 점점 추종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순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 한번 해보죠.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얘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접 감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너무 억울하고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소명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 반응 없는 것도 뭐라고 봐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 의원님. 네. 사실은 우선 사건 자체가 이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검언유착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검찰 고위직 인사와 기자가 서로 이 어떤 기획을 해서 이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미 실명이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지금 대법 고검 이 연구위원으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지금 발령이 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감찰을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청한 사람이 해당 기자거든요. 채널 A에. 그렇죠. 네, 해당 기자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예를 들면 다른 검찰 자문기구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검찰 수사받는 사람이 이거 부당하니까 수사자문단 구성을 요청을 하면 검찰이 다 받아줄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윤 총장께서 이게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늘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옛날 검사 시절에 상부의 어떤 개입이나 소위 얘기하는 윗선 개입에 의해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이 사건은 특히나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채널A 기자가 수사 자문단을 요구한 부분이 또 비교될 수 있는 게 검언유착에서 등장한 제보자 X라고 하는 그분이 검찰 수사를 지금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달라고 또 본인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얘기의 초점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과연 검찰과 이 법무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추미애 장관님은 제가 18대 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님으로 모신 인연이 있는데 이 독특한 이 군의 또는 군의주의 또는 이 군의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다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가면서 법여권으로부터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해라 또는 윤석열을 이렇게 누르든지 쫓아내든지 해라는 압박을 받으셨고 지금 며칠 전까지도 지금 법사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찰하고 같이 노는 거냐 이런 취지로 검찰에 승치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모욕적이다 말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욕적이라고 반발을 하셨지만은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또 그걸 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법무장관 되시자마자 윤 총장 주변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학살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 뒤부터 뭐 항명 논란이니 이런 거 해서 기사를 보니까 그 법무장관이 이런 검찰총장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봤다고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하여튼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비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번에 한번 인사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좌천 인사를 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사실은 뭐 무보직이나 마찬가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보내놨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보복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검찰 윤석열 총장이 이동재 기자 그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요구한 게 지시한 게 그게 결과적으로 이동재 기자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자기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빠졌거든요. 네. 수사 지휘에서 빠지고 그 구본선 대검 차장한테 시켜서 대검의 5개 부장들하고 협의해서 당신들이 수사 지휘해라 라고 해서 맡겼는데 여기서 결론을 구속영장 서울지검에서 수사팀에서 올라온 구속영장 청구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간보니까 이건 사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기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라고 결론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 놔뒀으면은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영장을 면하는 건데 괜히 그걸 요구했다가 오히려 이게 혹일 붙을 수도 있는 거기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검사장도 이게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징계라도 해야 되겠다. 뭐 수사. 처벌이 안 되면 징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감찰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만히 놔뒀다가는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으니까 법무부가 나선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될 부분이 있죠.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그 당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무슨 뭐 여당 의원들한테 무슨 압박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당시에 굉장히 그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죠. 사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어려운 자리여서 당대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당대표하고 장관 가는 게 이렇게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이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이고 정치를 가진 그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그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가신 거였고요. 결국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권 분립할 때 검찰을 상권 분립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소속이죠. 우리가 상권 분립할 때는 행정부와 국회, 의회와 법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가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상징이 각급 그 어떤 지검이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법원을 가보면 법원 옆에 나란하게 검찰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가 사실 그 외국에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은 그 행정부의 한 개 부처가 아니라 법원과 대등한 뭐 이런 기관으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의 업무의 특성상 그 업무의 그 독자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다만 그 지휘가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례적으로 그 수사팀과 그다음에 그 검찰 지휘부가 이견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그 해서 도입하는 것이 수사자문단인데 그 피의 대상자인 그 기자가 그거를 소집을 하니까 그걸 검찰총장이 받았고 자문단의 그 구성을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느 누가 봐도 검찰 자문단의 구성을 통해서 현재 수사팀을 압박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하면서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중간에서 법기투차처럼 술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걸 꼬아놓았느냐 이제 이런 취지를 말한 것도 하나가 있었고 내가 한 말을 장관의 말을 총장이 반을 잘라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그 밑에 있는 하급 기관에게 좀 질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장관님의 독특한 그런 캐릭터가 작용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법무장관이라도 다른 법무장관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법무부는 법무행정기관이고 검찰은 사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을 다루는 기관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은 맞지만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중립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독특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외청으로 이제 독립돼 있고,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장관도 네. 장관이지만 네. 검찰총장도 장관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은 사법 기능에 대해서는 터치하면 안 된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우리 헌정사상 네. 딱 한 번 장관 있었는데 있을 때. 네. 이번 이제 추 장관님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사에 관련된 지위를 계속 내리고 계시고 그게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절하면 또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굴욕감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절하면 또 항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장관님 본인이 국회 나와가지고 명을 어겼다고 해서 굉장히 네네. 왕조실의 말씀 같은 그런 의의를 구사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을 일으킨다. 분란을 야기하는. 근데 어제 또 외부 강의 나가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은 황운하 의원이 해도 된다 이랬다는 거죠.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선 검사들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제 화가 너무 났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시고 네. 정치적으로 발언하셔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압축해서 표현해서 그러는데 황운하 의원 얘기가 나온 건 아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그러니까 사실 황운하 의원이 전에 경찰에 근무할 때 계속 네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무슨 검찰총장을 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선회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모양새로 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좀 잘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건건히 수사 개입 어떤 사건에 수사에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생각은 있습니다. 이 권력기관이잖아요. 네. 검찰, 경찰, 군대 그리고 국정원 네. 이런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문민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검찰도 역시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건건히 사건을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걸 문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은 인사 또는 재정 이런 걸 통해서 이 문민 통제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여러 인사를 했던 것 자체는 그건 당연히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했던 거고 네. 도리어 지금 검찰의 반발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제일 편한 거는 검찰 출신 선배 장관을 시키면 제일 편해요.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검찰의 반발은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서 항상 적대의식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과거 네. 강금실 장관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마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이 장관님이 계속 이렇게 분란을 야기를 하시자마자 이제 새로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검찰총장 나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나가겠다. 마치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니까 약간 역할 분담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문제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 분담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